피셔의 무서운 이야기. 방과 후 나는 학교 도서실에서 피셔 괴담집이라는 도시괴담 책을 읽고 있었다. 괴담집의 첫 이야기는 다리장수 할머니라는 할머니 귀신의 이야기였다. 학교 근처에서 학생들의 다리를 잘라가서 파는 할머니? 와, 개무섭. 이런 할머니 만나면 진짜 뼈도 못 추리겠네. 야, 이 찐따 새끼야, 뭐하냐? 일진아. 이건 뭐야? 피셔 괴담집? 미친, 이딴 책이나 읽고. 야, 너 돈 가져왔어? 아, 미안해. 오늘 엄마가 아파서 아침 일찍 병원 가시는 바람에 돈을 못 받았어. 야, 이 쓰레기 새끼야. 내가 너한테 어제 어디더스 잠바 분명 줬지? 그거 받고 50만원 가져오라고 했어, 안 했어, 이 새끼야? 했는데 솔직히 50만원은 너무 비싸서. 퇴! 더러워. 뭐? 더러워? 이 새끼 정차 아이돌 스타가 될 이 몸이 로얄젤을 하사했는데 더러워? 안 되겠다. 얘들아, 오늘 이 새끼 아주 다진 고기로 만들어버리자. 나는 우리 반 찐따였다. 일진이의 폭행은 날로 가면 갈수록 심해졌고 덩치가 작은 나는 일진이에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. 일진이는 내 버스카드나 핸드폰 등 모든 물품을 뺏거나 망가뜨렸고 자기가 입다가 질린 낡은 옷이나 신발 등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나에게 강매했다. 심지어는 반 애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기까지 했다. 학교가 끝난 후 나는 영혼이 다 털려서 집에 가고 있었다. 일진이는 집도 잘 살고 잘생기고 아이돌까지 준비하는 애가 왜 나를 괴롭히는 걸까? 서러움에 펑펑 울면서 집에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. 학생. 나를 부른 건 길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할머니였다. 학생, 이것 좀 봐요. 싱싱한 물건이 많은데 하나 골라봐요. 그렇게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는 할머니는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이었다. 혹시 아까 괴담집에서 읽은 다리장수 할머니? 에이, 설마.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할머니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. 할머니는 보자기로 덮은 큰 바구니를 가지고 계셨는데 내가 가까이 가자 보자기를 확 열어젖혔다. 이건 사람 다리? 아, 놀랐네. 이거 마네킹이죠? 그거 진짜 사람 다리야. 으아! 필요 없어요. 필요 없어요. 필요 없다고? 진짜 필요 없어? 그럼 으악! 나는 쓰러진 채로 몸이 굳어버려서 도망칠 수 없었다. 아주 맛있게 생긴 예쁜 다리로구나. 할머니, 봐주세요. 다리 살게요. 다리 사갈게요. 이미 늦었다. 잠깐만요. 그럼 일진이 다리를 가져가세요. 응? 일진이? 네, 일진이요. 일진이가 다리 필요하댔어요. 일진이가 저 다리 전부 다 살 거예요. 나는 죽기 살기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내뱉었다.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일진이한테 괴롭힘만 당하고 여기서 다리까지 잘린다고 생각하니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해버린 것 같다. 두려움에 소리를 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할머니는 어느새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. 아, 찐따한테 내일 50만원 받으면 이번에 나온 신상 나이스 신발 사야지. 아, 찐따 하나 잘 둬서 인생이 아주 편하네. 학생? 뭐야, 이 할망구. 누구야? 내 방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? 학생, 다리 좀 사가세요. 뭐? 다리?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죽여버리기 전에 당장 나가! 그래, 안 산다고?
그렇다면 나는 그때 읽다 말았던 괴담집을 마저 읽었다. 할머니는 원래 길에서 생선을 파는 생선 장수 할머니였다. 그런데 학교 일진들이 장난으로 할머니에게 발길질을 하였고 할머니는 길 한켠에 놓여있던 돌뿌리에 머리를 받게 되어 돌아가시게 되었다. 할머니는 자신을 발로 차서 죽게 만든 일진들을 원망하며 돌아가셨고 그 후로 학교 앞에서 학생들의 다리를 잘라서 파는 악령이 되었다고 한다. 그 책에는 또 이런 내용도 써 있었는데 할머니가 다리를 사라고 했을 때 사겠다고 하면 엉덩이에 다리를 꽂아 다리가 3개 달린 몸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했다. 반대로 다리를 사지 않겠다고 하면 다리를 잘리게 되는데 다리를 잘리기 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할머니는 그 사람에게 가게 된다고 했다. 그때 내가 정신없이 일진이의 이름을 말했는데 책의 내용이 진짜라면 할머니는 일진이에게 가게 된 걸지도 모른다. 그리고 일진이는 며칠째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. 선생님 말로는 일진이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지만 어디를 얼마나 다쳤다는 구체적인 말까지는 없었다. 그렇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. 일진이가 다시는 걷지 못할 정도로 다리를 크게 다쳤을 거라는 걸. 학생, 거기 학생, 다리 좀 사가세요. 나는 배달의 부족이라는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배달원이다. 그날도 주문이 들어온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. 어디 보자. 다음 배달은 피셔하우스? 처음 들어보는데 이상한 이름도 다 있네. 그날 처음으로 피셔하우스라는 빌라에서 배달이 들어왔고 지도 앱으로 장소를 확인한 후 곧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했다. 피셔하우스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인적이 드문 외딴 동네에 있는 낡은 빌라였다. 뭐야 이 건물, 꼭 유령의 집 같네. 나는 빌라 앞에서 손님에게 확인 전화를 했다. 저 손님, 주문하신 음식 도착했습니다. 전화를 받은 건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이었다. 아이고, 이거 바쁜데 확인 전화까지 감사합니다. 음식은 우리 아들내외 먹을 거니까 404호 문 앞에 그냥 두시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건물은 이상하지만 어르신은 좋은 분 같네. 나는 어르신의 요청대로 음식을 404호 문 앞에 갖다 두기 위해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. 404호가... 찾았다. 저게 뭐야? 404호 앞에 도착했는데 문 앞에는 다른 배달 음식들이 이미 많이 쌓여 있었다. 쌓인 음식들 가운데에는 누군가 향을 피워 꽂아둔 것이 놓여 있었다. 뭐야, 기분 나쁘게 향을 왜 피워놓은 거지? 음식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있고, 설마 이거 무슨 몰카나 장난 같은 건 아니겠지?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님에게 다시 확인 문자를 했다. 저 손님, 404호 맞나요? 음식이 앞에 많이 쌓여 있네요. 예, 맞습니다. 그냥 문 앞에 두시면 됩니다. 향을 피워놓은 게 아무래도 무섭고 기분이 나빴지만 어쨌든 음식은 선결제를 받았고 문자 기록도 있고 하니 배달 완료한 사진을 찍어서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. 그 후로도 몇 번 더 피셔하우스에서 배달 주문이 들어왔다.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며칠 동안 배달한 음식이 모두 그대로 있었던 것이었다. 뭐야, 하나도 안 먹었나 보네? 아무래도 좀 이상해. 배달을 마치고 건물에서 나오는데 건물 앞에서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와 마주쳤다. 아주머니는 피셔하우스에서 나오는 나를 보며 화들짝 놀라면서 말을 걸었다. 어머 학생, 지금 그 건물에 배달 갔다 오는 길이에요? 네, 그런데요? 아유,
영감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구만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이 건물 영감님, 제정신 아니잖아. 여기 사람도 안 사는데 영감님이 맨날 배달시킨다니까. 이 건물 귀신 나오는 건물이라고 이 동네에서 유명하단 말이야. 얼마 전에도 한 배달원이 밤늦게 여기 배달 왔다가 귀신이야 하고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고 막 그랬다니까. 네? 귀신이라고요? 어머, 아이고 참, 내 정신 좀 봐. 내가 괜히 오지랖을 부렸네. 신경 쓰지 말고 일 봐요. 저기요. 뭐야. 귀신이라니. 아주머니의 말이 신경 쓰였지만 다음 배달이 밀려 있었기에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.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피셔하우스에서 주문이 들어왔다. 문 앞에는 더 이상 음식을 놓을 자리도 없었고 쌓인 음식들이 부패가 되었는지 썩은 냄새와 함께 벌레도 많이 꼬여 있었다. 쓰레기 냄새, 향 냄새, 이젠 벌레까지? 아무리 성결제를 받고 있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. 안 되겠다. 앞으로는 주문 못 받겠다고 전화 드려야지. 나는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음식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 오늘 배달한 음식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주문은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. 전화기 너머의 어르신은 주문을 거절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한숨을 푹 내쉬었고 어두운 목소리로 본인 아들 부부 이야기를 이어갔다. 이거 민폐를 끼쳐서 미안합니다. 사실 그 건물 404호에는 우리 아들 내외가 살았었다오. 내 아들 내외지만 마음씨도 착하고 선남 선녀가 따로 없었답니다. 그런데 인석들이 결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교통사고로 한날 한시에 저 세상으로 가게 됐지 뭐예요. 살아생전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문 앞에 향을 피워놓는 것뿐이었어요. 근데 향만 피워놓으려니 저 세상에서 밥은 제대로 먹고 있나 내 걱정이 돼서 말이에요. 그래서 배달을 시키게 되었습니다. 이 늙은이 마음이 좀 진정되는 것 같아서요. 저 총각, 요금은 더 비싸게 받아도 좋으니까 늙은이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좀 봐주면 안 될까요? 내 간절히 부탁합니다. 어르신의 사연을 들은 나는 마음이 짠해졌다. 전화를 끊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그때 내 등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. 저기요. 배달 감사합니다. 그것은 아마도 사고로 돌아가신 어르신의 아들 부부였다. 부부에게 인사를 받은 나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다. 며칠 후 나는 배달한 음식을 바로바로 치워주는 조건으로 아직도 피셔하우스에 배달을 하고 있다. 그때 나온 귀신들이 무섭긴 했지만 어쨌든 나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 같았고 자식을 잃은 사장님의 사정이 뭔가 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. 그리고 사실 귀신보다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었다. 저기요 손님이 주소 잘못 알려주셔서 배달 지연된 거잖아요. 아니, 공부 못해서 배달이나 하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요? 시간 좀 지연됐다고 3,000원 더 받아 처먹고 아주 거지 같아요 진짜. 거지라니요. 그렇게 인권 비하하지 마세요. 잘 버는 사람은 1,000,000원도 법니다. 그렇게 고생하고 1,000,000원? 저기요. 저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일주일에 1,000,000원 벌거든요. 당신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딱 알겠네요. 와, 이젠 패드립까지? 진짜 말 다 했어요? 아무리 돈을 잘 벌면 뭐합니까? 인성이 중요한 거죠. 저기요. 인성보다 중요한 게 돈이거든요.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데 못 배운 주제에 배달이나 하는 거면 똑바로 하세요. 알았어요? 일 잘려서 짜증났는데 속이 다 시원하네. 역시 스트레스 푸는 데는 갑질이 최고라니까. 근데 아까부터 왜 이리 등골이 서늘하지? 귀신이라도 있나?
이상하네. 죽어서 귀신이 된 사람도 감사 인사를 하는데 귀신보다 무서운 건 역시 산 사람인 것 같다. 나는 오늘도 배달을 나간다. 이 이야기는 내가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을 때의 이야기이다. 그때 나는 일본어 학교가 끝나고 매일매일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다. 사장님도 잘해주시고 일도 재밌어서 알바하는 시간이 즐거웠지만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알바생들의 탈의실 겸 창고 안에 놓여있던 40cm 정도 되는 일본 인형이었다. 이런 무서운 인형은 왜 놔둔 거야? 최대한 쳐다보지 말아야지. 평소 인형을 무서워했던 나는 그렇게 항상 인형을 외면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인형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. 어차피 매일매일 출근은 해야 하고 생각해보니 다 큰 성인 남자가 인형이 무서워서 쳐다도 못 본다는 게 조금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래, 오늘은 한번 인형을 제대로 쳐다보자. 그렇게 생각한 나는 아르바이트 출근 후 인형에게 다가가 눈을 맞춰보았다. 물끄럼. 에이, 생각보다 안 무섭네. 여지껏 괜히 쫄았잖아. 곤니치와. 안녕하세요?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마주한 인형은 의외로 굉장히 귀여웠다. 그렇게 인형의 공포를 극복한 나는 매일매일 출퇴근 때 인형에게 인사를 건네게 되었다. 그러던 어느 날, 그날은 손님이 많이 없어서 일찍 퇴근하게 된 날이었다. 옷 갈아입고 빨리 집에 가야지. 오늘도 인형한테 인사해야지. 오츠카레사마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은 좀 더 인형이랑 친해져 볼까? 쓰다듬어 줄게. 내가 인형의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한 순간 전기가 깜빡거렸고 나는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. 갑자기 전등이 왜 꺼졌지? 뭐야? 사와루나! 인형이 말했다! 인형이 말했다! 사와루나! 으아! 살려줘! 나는 구석에 쭈그린 채로 눈을 감고 있었지만 인형이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.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중 불이 켜졌다. 아니, 자네 왜 그러나? 무슨 일이야? 내 비명소리를 듣고 사장님이 달려온 것이었다. 내가 인형을 가리켰을 땐 인형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원래 있던 곳에 놓여있을 뿐이었다. 사장님께 내가 본 것을 이야기했지만 사장님은 내 말을 전혀 믿어주시지 않았고 그 이후로 나는 다시 예전처럼 인형을 쳐다보지 못하게 되었다. 가끔씩 우연이라도 인형과 눈이 마주치게 될 때면 나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 일을 계기로 얼마 안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다. 그 후 한국으로 귀국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갑자기 어릴 적 만났던 할머니 친구분의 말씀이 떠올랐다. 그 할머니 친구분은 신내림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나를 볼 때마다 신신당부하시던 말씀이 있었다. 너는 나중에 사람의 형상을 한 무언가 때문에 고생하게 될 팔자다. 그게 너를 해코지할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단다. 인형이든 뭐든 말이야. 어릴 적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지 모를 공포심 때문에 사람의 모양을 한 인형이나 장난감은 모두 멀리하게 되었다. 그런데 어느덧 할머니가 말했던 경고는 잊게 되었고 나는 오만하게도 나 스스로 인형한테 인사를 건네버리고 말았던 것이었다. 이제서야 그 할머니 말씀이 생각나다니 앞으론 절대로 인형을 가까이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.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다. 왜냐하면 그 인형이 아직도 매일 밤 나를 찾아오고 있으니까.